오늘 식은 잘 치웠나?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붙을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끝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휘몰아치는 폭설 속 좁은 골목. 정장 바지가 무릎까지 찢어지고 구두는 진흙투성이인 청년이 할머니의 시장 짐수레를 대신 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눈길에 미끄러져 쓰러지는 걸 붙잡느라 오늘 딱 한 번뿐인 서진건축 현장 실무 자격시험에 지각해버린 직후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죄책감 느끼실까봐 청년은 끝까지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골목 끝에서 숨죽여 보던 한 노신사. 가슴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짐수레를 밀고 있는 그 굽은 허리, 그 떨리는 손. 설마 그분이. 검은 세단이 눈길에 급정거했습니다. 노신사가 비틀거리며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그의 손에는 눈에 젖은 낡은 쇳조각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이 폭설 속 골목에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저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쉬지 않고 눈을 쏟아내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라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의 한 좁은 골목에서는 누군가가 부스러거리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춥다. 도윤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벌써 2달째였지만 월세조차 밀려있는 상황에서 수리비를 낼 여력은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오늘이구나. 서진건축 현장 실무 자격시험. 그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채용 실기평가까지 연결되는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골목길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쌓인 눈이 도로를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욕실로 향한 도윤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은 보일러와 함께 사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그늘진 눈가.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빈 옷장 한 구석에 비닐에 쌓여 걸려있는 정장이 보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정장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아버지 친구분이 무리해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도윤은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이 1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였던 아버지 도윤수는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다가 마지막에 현장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오래 앓다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격증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서진건축에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수험표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에 무언가를 걸었습니다. 낡은 쇳조각. 아버지의 안전표였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작은 명찰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안전관리라는 각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안전표를 돌려받았습니다. 뜻밖의 사람에게서. 도윤은 안전표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으며 다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30분이면 충분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윤은 목도리를 단단히 감싸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반지하 계단은 이미 눈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골목길로 나온 도윤은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지만 버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버스가 다 멈췄대요. 도로가 다 막혔다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택시도 보이지 않았고 지하철역까지는 평소에도 30분은 걸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눈길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10분. 시험은 9시였고 평소라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까? 회사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할까? 아니야. 이런 걸로 포기할 순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수십 개의 자격증에 도전했지만 서진건축 현장 실무 시험까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진건축은 국내 건설업계 톱10 안에 드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걸어서라도, 아니 뛰어서라도 가기로. 그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미끄러웠고 한 발 한 발이 위태로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폭설에 정장을 입고 뛰어가는 청년이 기이해 보였겠지만 도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10분쯤 뛰었을까요?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눈길을 헤치며 달려온 도윤은 마침내 시험장 건물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 시간은 8시 15분. 아직 4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겨우 도착했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으로 가려면 앞에 보이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숨이 찰 정도로 경사가 심한 길인데 오늘은 눈까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언덕 중간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짐수레를 끌고 오르려다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겨울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짐수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레에는 시장 채소 상자와 고물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나 보였습니다. 으이고 으이고. 할머니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눈길에 제대로 된 마찰력을 내지 못했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습니다. 짐술의 바퀴도 눈에 파묻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자신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막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할머니의 비명과 함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빙판에서 완전히 미끄러졌고 중심을 잃은 할머니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할머니 손에서 놓친 짐수레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거운 짐수레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면 큰 사고가 날 게 분명했습니다. 아래쪽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 돼.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미끄러지는 짐수레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과 함께
도윤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짐수레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고 등과 어깨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이를 악물고 짐수레를 붙잡았습니다. 미끄러지는 짐수레를 막기 위해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윤은 짐수레와 함께 조금 더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장 바지 무릎이 크게 찢어졌고 재킷은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짐수레는 멈췄고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헉헉!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오른쪽 무릎과 팔꿈치가 심하게 쓰라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본 도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유일한 정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은 크게 찢어져 있었고 재킷은 눈과 진흙이 묻어 도저히 시험장에 입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구두도 한쪽이 벗겨져 있었고 가방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젊은이. 넘어졌던 할머니가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도윤을 보는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젊은이, 내가 다 망쳐놨구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이렇게 됐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찢어진 바지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옷이야 또 사면 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새 정장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더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이런 차림으로 혹시 어디 시험이라도 보러 가는 건가?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 여기 근처 서진건축이요. 서진건축? 아이고, 그 큰 회사를.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먼. 내가 어떻게 보상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잡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다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40분.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뛰어가도 늦을 게 분명했고 설사 도착한다 해도 이런 차림으로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어차피 붙을 것 같았어요. 그것보다 할머니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 괜찮겠나? 네. 이 눈길에 할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도윤은 이미 짐술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습니다. 차가운 쇠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젊은이, 장갑이라도 껴야지.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도윤은 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채소 상자와 고물이 눈에 젖어서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짐수레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갈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짐수레를 밀었습니다. 둘이서 함께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찍혔고 짐술의 바퀴가 선명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젊은이, 오늘 시험은 잘 치렀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붙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끝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목에 걸렸던 안전표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도 짐수레를 막아낼 때 끊어져 눈밭 어딘가에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듯 얼어붙은 표정으로 노신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골목길. 그 속에서 두 사람이 짐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찢어진 정장을 입은 젊은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청년은 앞에서 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할머니는 뒤에서 짐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할머니의 옆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낡은 겨울 점퍼, 털모자, 허리를 굽힌 채 짐수레를 미는 모습. 노신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그분이. 차문이 열렸습니다. 노신사가 눈밭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고급 코트가 눈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두가 눈 속에 푹 빠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노신사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더욱 떨렸고 숨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낡은 쇠조각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젖은 안전표. 도윤수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진 철제 명찰. 노신사는 그것을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27년을 찾아 헤맨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눈앞을 가로막는 신사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짐수레도 덩달아 멈췄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젊은이? 할머니가 물었을 때 노신사는 이미 두 사람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와의 거리가 두 걸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털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신사의 무릎이 눈밭에 닿았습니다. 고급 바지가 눈에 젖어들었고 차가운 눈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노신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노신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노신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눈밭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른께서 왜 이러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것도 이렇게 고귀해 보이는 양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다니.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도윤도 황급히 다가가 노신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무슨 일이신지. 하지만 노신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 후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눈에 젖은 낡은 쇠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안전표?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제... 도윤은 자신의 목을 더듬었습니다. 안전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안전표가 왜 저 사람 손에...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노신사는 안전표를 가슴에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저예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노신사를 보며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노신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아버지의 안전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 할머니 앞에서 저렇게 무너지는 거지?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온 세상에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폭설 속에서 27년 묵은 비밀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하루 전으로 돌려봅니다. 도윤은 작은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강도윤 씨, 내일 시험 전에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서진건축 한도식입니다. 오늘 저녁 8시 관악구 신림동 골목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서진건축 한도식. 그 이름을 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진건축의 회장이 자신을 직접 만나겠다고. 무슨 일일까? 혹시 시험과 관련된 문제라도, 아니면 서류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윤은 그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깊숙이 자리한 간판도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회장이 왜 이런 곳을 택했는지 의아했지만 도윤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무언가를 오래 짊어진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강도윤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노신사는 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도윤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 아니 죄책감 같은 것. 한참 후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시험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서류를 봤는데 실력이 탁월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노신사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인데 막상 꺼내려니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노신사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강도윤 씨, 당신 아버지 성함이 도윤수 씨 맞습니까?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이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셨고, 네. 27년 전 성북구 건설 현장에서 노신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물 붕괴였죠. 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날 작업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마지막에 현장에 남으셨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보고서에는 사고 원인과 피해자 명단만 있었을 뿐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료들의 말을 통해 단편적으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천주머니. 노신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쇠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철제 명찰. 안전표였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전표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수, 안전관리,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27년 전 저는 그 현장의 젊은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도윤은 노신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도식?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첫 대형 현장을 맡은 참이었죠.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구조물에 균열이 생긴 걸 놓쳤습니다.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새벽 균열이 커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도윤수 씨는 즉시 비상벨을 울리고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도윤은 안전표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아직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신입 작업자였죠.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무너지는 구조물 속으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신입 작업자를 끌어내고 당신 아버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신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본부에서 급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노신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당신 아버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묻혔고 구조물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뒤졌습니다. 뭔가라도 유품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신사는 안전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았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틈 사이에 끼어 있던 이 안전표를. 도윤은 안전표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걸 품에 넣었습니다. 유족분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제가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더라면 당신 아버지는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노신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족을 찾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사고를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언론을 차단하고 책임자를 교체했습니다. 노신사는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다른 현장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노신사를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승진했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제자리도 높아졌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표는 계속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서랍을 열어 이걸 봤습니다. 노신사는 안전표를 가리켰습니다. 오늘도 돌려드리지 못했구나. 오늘도 겁쟁이로 사는구나. 그렇게 자책하면서도 저는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렇게 27년이 흘렀습니다. 노신사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전 저는 우연히 시험 지원자 명단을 보게 됐습니다. 강도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지 성함란에 도윤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저는 27년 만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돌려드려야 한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고. 노신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노신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도윤 씨, 27년 늦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노신사는 안전표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표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안전표를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격하게. 노신사도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노신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노신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나 노신사를 마주봤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기로. 그게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였습니다. 도윤은 안전표를 내려다봤습니다. 현장은 사람이 먼저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도윤은 노신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치를 지키다 가신 겁니다. 그건 회장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안전 점검을. 노신사가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27년 동안 이걸 지켜오셨잖아요. 도윤은 안전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홀로 짊어지고 사셨잖아요. 노신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도윤은 안전표를 목에 걸었습니다. 찬 쇠붙이가 목에 닿는 순간 도윤은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일 시험을 볼 겁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현장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노신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 네. 내일 시험 잘 보십시오. 공정하게 당신 실력으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7년 묵은 빚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안전표를 만지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내일 잘할 수 있겠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도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안전표를 가슴에 품고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안전표를 꽉 쥔 채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정장을 입고 안전표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폭설을 뚫고 시험장으로 향하기 위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안전표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 27년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낼 기적을.
도윤은 눈길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리고 그 발걸음은 곧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언덕길에서 쓰러진 할머니, 미끄러지는 짐수레, 그리고 27년 만의 재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얗게 덮으며. 하지만 그 눈 속에서 진실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시간을 27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2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성북구 재개발 현장, 20층짜리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현장 감독 한도식은 29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형 건설사에 입사한 지 4년째였습니다. 이번 현장이 그의 첫 단독 책임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공하면 승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야심만만했습니다. 일정을 앞당기고 비용을 절감하고 완벽한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겨울 날씨는 예상보다 혹독했고 자재 납품은 계속 지연됐고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본부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일정 지켜라. 예산 초과하지 마라. 완공일은 절대 미룰 수 없다. 도식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했습니다. 안전 점검 주기를 늘렸습니다. 작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현장도 다 이렇게 한다고. 도식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 도윤수였습니다. 45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건설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수는 매일 아침 현장을 돌며 구조물을 점검했습니다. 균열은 없는지, 볼트는 단단한지, 비계는 안전한지. 그는 꼼꼼했습니다. 어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수가 도식을 찾아왔습니다. 감독님, 2층 기둥에 균열이 보입니다. 도식은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균열?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은 미세하지만 하중이 계속 실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 선생님, 그 정도 균열은 콘크리트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위치가 괜찮습니다. 제가 구조 계산 다시 확인했어요. 안전합니다. 도윤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감독님, 한 번만 더 전문가 점검을. 도 선생님, 도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이 상태로도 빠듯한데 점검 들어가면 공사 2주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도 안전은 제가 책임집니다. 걱정 마세요. 도식은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윤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도윤수는 매일 그 기둥을 확인했습니다. 균열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수는 다시 도식을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균열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도식은 짜증을 냈습니다. 도 선생님, 저도 현장 20년 넘게 본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말씀하시면 현장에서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도식은 위협했습니다. 도윤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날 새벽 5시였습니다. 도윤수는 늘 그랬듯 새벽 점검을 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출근하기 전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수는 손전등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균열을 비쳤습니다. 도윤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균열이 기둥 전체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깊게. 이건 안 돼. 도윤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드득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둥에 금이 더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도윤수는 즉시 달렸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땡땡땡땡. 요란한 경보음이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피, 모두 대피. 도윤수는 소리쳤습니다. 이미 출근한 작업자들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불이야? 대피하세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도윤수는 작업자들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1명, 2명, 3명, 2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도윤수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누가 어디서 작업하는지, 누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어서 나가. 도윤수는 계속 외쳤습니다. 작업자들이 황급히 현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이 남았습니다. 신입 작업자였습니다. 19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현장에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3층 자재 창고에서 혼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수는 숨을 헐떡이며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벽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자재 창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신입 작업자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 팀장님? 나가. 지금 당장. 도윤수는 청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도윤수가 소리쳤습니다. 청년을 다시 돌려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2층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윤수는 청년을 밀었습니다. 어서 내려가. 청년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윤수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2층, 1층. 거의 다 왔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청년이 먼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윤수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윤수는 출구를 눈앞에 두고 멈춰 섰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콘크리트가 그 한 걸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안에 누가 있나 확인하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쾅! 건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작업자들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도 팀장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한도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본부에서 급보를 받고 달려온 것입니다. 도식은 무너진 건물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구조팀이 투입됐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묻혔습니다. 구조물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후 구조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도식은 그 이틀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 팀장님이 우리를 다 살렸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20명 다 죽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신입을 구하러 들어가셨어요. 진짜 영웅이십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도식에게는 칼이 되어 꽂혔습니다. 도윤수가 경고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균열이 보입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점검을. 도식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일정 때문에, 예산 때문에, 자신의 승진 때문에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20명을 살린 영웅의 죽음. 하지만 그 영웅을 죽인 건 도식 자신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식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식은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얼어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도식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러다 큰일 나겠어.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야죠. 도식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뜨니 중년 여인이 보였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손이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어요. 우리 가게 들어와요. 여인은 도식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도식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차를 건넸습니다. 마셔요. 몸 좀 녹이고. 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따끈한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먹어요. 배고프시죠? 저는 돈이 됐어요. 그냥 먹어요.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도식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도식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죄인입니다.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제 욕심 때문에. 여인은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도식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붕괴사고, 도윤수, 자신의 잘못. 여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자 도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고개를 드세요.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분은 돌아가셨죠? 네.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어요.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목숨 걸고 살린 20명도 살아있고요. 네. 그럼 이제 당신이 할 일이 있어요. 여인은 도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세요. 앞으로 당신이 만날 모든 현장에서. 도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죄는 살아서 갚으세요.
죽어서 갚는 죄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례예요. 도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가슴속에서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여인은 도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서 갚으세요. 평생에 걸쳐서라도. 도식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여인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다 울어내요. 도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성함이 박순자예요. 박순자. 도식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주머니 말씀도 오늘 은혜도 됐어요. 그냥 약속만 지키세요. 사람 먼저 살리는 거.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도식은 달라졌습니다.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27년이 흘렀습니다. 도식은 회장이 됐습니다. 서진건축은 국내 최고의 건설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수의 이름을, 박순자의 얼굴을, 그날의 약속을, 사람 먼저. 그게 도식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7년 만에 폭설 내리는 골목에서 그 얼굴을 다시 만났습니다. 폭설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회장 한도식, 그 앞에 선순자 할머니, 그리고 모든 걸 지켜보는 도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27년 묵은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하십니까? 순자는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을 많이 바꿔놨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2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성북구 시장 골목에 있던 작은 반찬 가게. 순자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제가 골목에 쓰러져 있었고 아주머니께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셨고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라고, 죄는 살아서 갚으라고.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장은 안전표를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27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람 먼저, 항상 사람 먼저. 순자는 회장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27년 전 그 젊은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 절망에 가득 찬 눈빛, 떨리던 손. 그래, 당신.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 맞구나. 네, 아주머니. 저예요. 회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사라졌고 아주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그 이듬해에 우리 가게 없어졌으니까. 순자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나도 앉아야겠어. 순자는 회장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눈밭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알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남편도 그랬거든.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걸 잃었지.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죽고 싶어 했어. 나도 그랬고. 하지만 우리는 살았어. 살아서 빚을 갚았어. 순자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당신 눈빛을 보는 순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밥을 줬어.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됐어. 당신 살아줘서 고마워. 그걸로 충분해. 순자는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회장이 왜 안전표를 27년간 품고 있었는지, 왜 자신을 찾아와 안전표를 돌려줬는지, 왜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회장의 속죄, 할머니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끝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두 사람이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는지. 도윤은 무릎을 꿇고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할머니가 회장님을 다시 살렸고, 회장님이 27년간 그 빚을 갚으며 사셨다는 걸.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왜 제가 오늘 할머니를 만났는지, 왜 시험에 지각했는지. 도윤은 안전표를 목에서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손 위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와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코트에 묻은 눈을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강도윤 씨, 네, 회장님. 오늘 시험은 놓치셨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처럼.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을 특혜로 뽑지는 않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조금 놀랐습니다. 대신 공정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이사, 나야. 지금 바로 긴급회의 소집해. 현장 실무 자격시험 재평가 건으로. 잠시 통화를 하더니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도윤 씨, 오늘 폭설로 시험에 지각하거나 못 온 지원자가 당신만이 아닙니다. 도윤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교통마비로 10명 넘는 지원자가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가족이 다쳐서 병원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공개 재평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시험을 다시 봅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게 우리 회사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실력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회장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합격하면 당신 아버지처럼 살아주십시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현장 관리자로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주머니. 순자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께도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7년 전 아주머니는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머니를 돌볼 차례입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따뜻한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서. 아주머니. 회장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자는 회장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도윤이도 함께 챙겨줘. 회장은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미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도윤아. 순자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가족?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족.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 같은 애야. 오늘 나를 구해줬잖아. 순자는 회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살린 사람이고.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7년 전 시작된 인연이 오늘 완성됐습니다. 희생과 은혜와 속죄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선 아주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단이 앞으로 왔습니다. 회장은 순자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도윤도 함께 탔습니다. 짐수레는 회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 27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신기한 게 아닙니다, 아주머니. 회장이 말했습니다. 운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끄신 것 같습니다. 회장은 룸미러로 도윤을 봤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이어주신 거겠죠. 세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순자의 좁은 쪽방으로 향하며. 하지만 이제 순자는 그 쪽방을 떠날 것입니다. 따뜻한 집으로. 그리고 도윤도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재평가 시험에서 회장도 27년 묵은 빚을 조금씩 갚아갈 것입니다. 세 사람의 손에서 평생.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이. 차가 순자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회장이 먼저 내려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도윤도 함께 내렸습니다. 좁은 쪽방이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추웠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주머니, 내일 바로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아닙니다. 빨리 모셔야 합니다.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밤 여기서 같이 있을게요. 괜찮아, 도윤아. 너도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니에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호텔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그래. 우리 그냥 여기서. 아주머니, 제발.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못해드린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자는 회장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하루만.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 2개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호텔로 향하며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실, 회장의 속죄,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기회. 도윤은 목에 걸린 안전표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눈 내리는 밤거리를, 세 사람을 태우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진건축 본사 대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장 한도식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주 폭설로 인해 현장 실무 자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공개 재평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합격한 지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격자들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추가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사람입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폭설이라는 불가항력으로 기회를 잃은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일한 시험을 재실시합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독관도 참여시키겠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특정 지원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지원자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구하다가 시험에 늦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면접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한 청년입니다. 임원들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진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이미 다 녹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강도윤 씨, 당신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재평가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15명의 지원자가 모였습니다. 도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이번엔 제대로 보고 와.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필기시험 먼저였습니다. 도윤은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 손끝에서 자신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실기평가였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 현장 도면이 주어졌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도윤은 도면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씩 점검해 나갔습니다. 구조물 하중 계산, 안전거리 확보, 대피 동선 설계,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도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마지막은 발표였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안전 계획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도윤의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현장은 사람이 먼저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7년 전 아버지는 그 원칙을 지키다 돌아가셨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작업자들을 구하시다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도윤은 안전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안전표입니다. 27년간 한 분이 소중히 간직해 주셨습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라고.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례라고. 도윤은 심사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제가 서진 건축에 합류한다면 모든 현장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도윤은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안전 점검 주기, 작업자 교육, 비상 대응 시스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도윤은 합격했습니다. 15명 중 7명이 합격했고 도윤은 그중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도윤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당신 실력으로 합격한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주머니 댁에서 뵙죠.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순자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마련해준 아파트였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2층짜리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도윤아. 네, 할머니.
합격 축하한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회장도 곧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만든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밥.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자,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회장님.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윤이가 우리를 이어줬어.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사 이야기, 할머니 건강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창밖을 보던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 눈이 온다. 세 사람은 창가로 갔습니다. 정말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도윤은 안전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회장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순자도 다가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정말 장하다. 도윤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아버지처럼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이유니까.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거리에, 지붕에, 나무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이. 희생과 은혜와 속죄가 하나로 이어진 봄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봄이. 도윤은 안전표를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저도 이제 누군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회장님처럼, 할머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손 위에, 마음 위에. 하지만 그 눈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27년 묵은 빚이 모두 갚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윤의 이야기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현장 관리자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희망으로, 용기로, 사랑으로.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에게, 운명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게.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그날 밤 도윤은 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이 마련해준 원룸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잘 돌아갔고 깨끗한 침대가 있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안전표를 목에 걸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잘 자요. 저도 아버지 꿈꿀게요.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꿈속에서 도윤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하지만 잊지 마라. 내 아버지. 사람이 먼저다. 내 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았습니다. 도윤은 그 따뜻함 속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향해,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녹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윤의 새로운 하루가, 회장의 새로운 하루가, 순자의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하루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